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요즘 제가 시리아 또 터키 관련해서 계속 이제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거 보다 보니까 야, 이 시리아의 방공망이 북한의 방공망보다 더 조밀하다 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또 지난번에 뭐 이제 이란하고 문제가 있을 때 미국하고, 그때도 보니까 이 테헤란의 방공망이 평양보다 훨씬 더 조밀하다, 이런 걸 또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터키가 시리아를 연방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방공망이 조밀한데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차원에서 북한의 방공망을 시리아 사례를 통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자, 북한 방공망 분석. 시리아 사례로 본 북한의 방공 능력은 어느 정도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북폭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냐?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러죠. 평양 또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조밀한 방공망 밀집 지역이다. 그래서 뭐 정말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평양이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방공망인지 그것도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은 뭘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 공군이 이거 때릴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리아가 터키 F-16 전투기 격추를 시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디펜스 블로그에 이렇게 보도를 했죠. 시리아 정부군의 S-200, 나토에서는 SA-5라고 하는데, 장거리 중고도 방공 시스템이 터키 공군 F-16 전투기를 요격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요격에 실패했다. 시리아 정부군은 지난 3일 이들리브 공습 작전에 나선 터키 공군 F-16 전투기 편대를 향해서 SA-5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F-16은 곧 RWR을 통해서 미사일 접근을 확인하고 회피 기동에 나서서 미사일을 피한 뒤에 안전하게 기지로 복귀했다. 터키 공군은 이들리브 공습을 통해서 L-39 전투기 1대, 헬기 5대를 격추 또는 파괴하고 장갑 차량 23대, 대공포 등 각종 화포 23문, SA-11, 부크, M1-2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사이트 1개소, 그리고 판칠 S-1 야전 방공체계 1대 등을 격파했다 라고 보도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지금 제가 출발을 합니다. 왜냐? SA-5를 발사를 했는데 터키의 F-16이 너무나 간단하게 회피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SA-5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주력, 북한의 최하이엔드급 방공 무기입니다. 그런데 터키 공군의 F-16은 우리 한국 공군의 KF-16하고 거의 흡사한 등급의 F-16이에요. 도입 연도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양에 따라서 능력이 많이 차이 날 수 있는데 터키께 우리 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자, 그러면은 쏜 미사일은 북한 거하고 똑같은 거, 그리고 회피한 전투기는 우리 공군하고 똑같은 거. 자, 여기에서 이제 이러면은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자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자, 그러면서 터키 F-16들이 단 그날 하루에 올린 전과인데, 이게 뭐 우리 남북 간에 전쟁하듯이 정말 뭐 완전히 초대규모로 가서 하는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전투기 1대를 격추시켰고 헬기 5대를 격추 또는 파괴시켰어요. 그리고 장갑 차량, 탱크, 장갑차 포함해서 23대를 격파를 했고, 그리고 화포, 그리고 대공포 다 합해서 23문 격파하고, 자, SA-11, 부크 이걸 이제 격파를 했는데, 이거는 나름 시리아로서는 최신 미사일입니다. 왜냐? 나머지 SA-5나 SA-2나 이런 것들은 19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 이럴 때 만든 미사일들인데, 이 부크는 그래도 1980년대 이후에 만든 미사일이니까 나름 신형이에요. 그런데 이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1개를 박살을 내버렸고, 그리고 러시아가 세계 최강이라고 말하는 야전 방공 시스템 판치르 역시 이날 또 1대를 또 격파를 시켜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F-16이 혹시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시리아의 방공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하고 북한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자, 이런 거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리아의 밀집 방공망입니다.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 쫙 깔려 있는데 모두 다 뚫렸습니다. 자, 시리아는 말이죠. 영토가 이런 식으로 동쪽에도 많이 있는데, 이 동쪽에는 뭐 이제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뭐 공격할 일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스라엘이 공격할 수 있는, 돌아와서 공격할 수 있는 이 지중해 연안, 그리고 이스라엘과 가까운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 이 지역에 완전히 밀집을 시켜놓고 있는 방공 시스템입니다. 자,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보라색 원이 있습니다. 큰 원이 있죠. 이게 이제 SA5입니다. 북한이 2개를 가지고 있는 그 SA5인데 시리아는 5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SA5로 원을 완전히 중첩을 시켜놓고 있고, 그리고 이제 SA2 북한이 46개 포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 빨간색 원, 작은 원입니다. 여기 이제 사정거리 45km짜리인데 시리아는 37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이제 수도 다마스쿠스 그리고 북쪽 해안 여기에 이제 쫙 깔아놨어요. 그리고 SA3 이것도 역시 북한이 지금 이제 평양 인근에 한 10개 정도를 갖다 놓고 있는데 여기는 훨씬 많아요. 39개 포대가 있는데 역시 이것도 다마스쿠스와 서부 해안지대에 쫙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SA6 이것도 50개 포대나 갖다 놨어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중첩 방어를 했고, 지금 이제 터키가 공격을 퍼붓고 있는 이들리브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들리브 지역에도 S200, 즉 SA5가 2개가 중첩 방어하고 있고, 남쪽에 다마스쿠스 인근에 배치해 놓은 이 S200도 여기에 역시 걸쳐져 있죠. 그리고 북한이 역시 또 가지고 있는 SA2도 이 이들리브 지역에 여러 개의 기지가 중첩이 되어 있고, 또 SA3도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층 방어를 해놓은 이 지역에 터키 F-16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전과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이 시리아는 이 다마스쿠스 인근 해가지고 이쪽 해서 S-300 이제 나름 이제 더 신형 미사일이죠. S-300 2개 포대를 다시 이 지역을 전체를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 이 지금 이제 터키 전투기가 들어간 이 이들리브 지역에 S-300 하나, 그리고 또 SA5, S-200이죠. 이거 3개, 그리고 이제 SA2 여러 개, 그리고 SA3는 더 많이, 이제 이런 식으로 쫙 완전히 중첩 방어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들리브 지역이고, 여기에 지금 터키 전투기가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방금 보여드렸던 것은 전부 다 구식이에요. 19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초반까지 만든 그런 구식 방공 무기들이고, 이제 시리아는 신식 무기도 샀습니다. 왜? 계속 이제 이스라엘하고 붙으니까. 그래서 SA-11 부크 이걸 이제 샀어요. 이거를 이제 다량 깔아놨는데 이게 이번에 박살난 거 아니겠습니까? 레이더 탐지 거리가 무려 140km입니다. 미사일 유도 방식은 액티브 레이더고요. 사정 거리는 42km. 그리고 사정 고도는 25km. 그리고 이들은 러시아의 카달로그에 보면 스커드 미사일, 또 에이테킴스 이런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여객이 가능하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시리아는 이것을 60대 이상을 조달을 했어요. 지금 2011년부터 지금까지. 자, 이 부크가 바로 2014년 크림반도를 공격했던 러시아, 그리고 그 반군이죠. 도니제트 반군이 말레이시아 여객기를 격추시켰던 바로 그 미사일이 바로 부크예요. 자, 이랬는데 이런 걸 지금 이번에 그 터키 F-16이 때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정거리가 42km.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SA2보다 훨씬 신형이죠. 그런데 북한에는 이 부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치르 SA-20이라고 하는데 레이더 탐지거리 50km, 그리고 사정거리는 20km, 사정고도는 15km. 또 역시 이들의 카달로그에 역시 이것도 탄도미사일까지 여기 가능하다 이렇게 해놓고 57대를 주문해서 2019년 말까지 37대를 인수를 했는데, 이번 터키의 공습으로 최근 며칠 사이에 판치르 2대가 격파가 됐고, 그리고 그동안 이스라엘이 계속 때려가지고 한 7대 이상이 파괴가 됐어요. 하여튼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북한에는 없는 그런 미사일까지도, 대공 미사일까지도 지금 갖다 놨어요. 이런 건 신형입니다. 이건 뭐 2000년대 이후에 나온 최신형이고, 이거는 나름 한 세대, 즉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한 세대 더 발전된 그런 미사일이에요. 자, 이랬는데도 터키 F-16에게, 스텔스기도 아니고 F-16에게 박살이 나고 있는 겁니다. 자, 러시아제 밀집 방공망을 돌파하는 데는 스텔스기도 필요 없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제가 쭉 그 순서대로 지금 가장 최근에 있었던 작전들만 순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밑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2019년 12월 29일 날 미국이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이죠. 스텔스기 아니죠. 그걸 동원해가지고 그 시리아의 동쪽에 있는 알카임을 공습했습니다. 그래서 공습 성공했죠.
그런데 그 알카임 인근에 러시아의 S-400이 한 100km 전방에 있어요. S-400은 뭐 400km 뭐 이런 거 때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공무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S-400이 있었는데 대응을 실패했습니다. 물론 뭐 미국이 그냥 갔겠습니까? 전자전 좀 했겠죠. 그리고 역시 이스라엘이 그로부터 열흘 후에 다시 이스라엘 공군이 F-15I를 동원해가지고 역시 알카임에 또 때렸습니다. 역시 러시아가 방공망 S-400을 갖고 있었는데 대응을 실패했죠. 그리고 이제 2020년 2월 6일입니다. 이제 이로부터 두 달이 지났죠. 이스라엘이 다마스쿠스를 공습했어요. 수도를. 아까 수도 봤지 않습니까? 방공망이 얼마나 조밀하게 있는지 여기는 뭐 셀 수도 없어요.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방공망. 평양은 비교도 안 되는 방공망 밀집도입니다. 여기를 이스라엘이 F-16을 동원해서 때려버렸습니다. 그랬는데 러시아 방공망 역시 대응을 못했습니다. 여기에도 러시아가 S-400을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도 대응을 못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터키가 3월 1일부터 이들리브 공습작전 계속하고 있는데 터키는 전자전기도 없어요.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전자전기가 있는데 터키는 전자전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자전기 없이 들어가서 지금 막 때리는 겁니다. SA-5 대응도 못했죠. 또 SA-11 부크 박살내버렸죠. 그리고 SA-22 판치르 박살내버렸죠. 그러니까 전자전기도 없는 스텔스기도 아닌 F-16들이 막 들어가서 지금 전과를 올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러시아제 밀집 방공망의 위력이 이렇다라고 하는 민낯을 우리는 그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비스텔스에게도 뻥 뚫리는 스펙 그리고 현실이 너무나도 다른 러시아제 방공망 극단적으로 보여줬던 작전이 하나 있죠. 대규모 작전이었는데 바로 소프트 멜로디 작전입니다. 바로 이제 이스라엘 공군이 시리아의 북동쪽 끝에 있는 지역의 비밀 원자로 핵시설에 들어가서 북한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핵무기 개발하려고 핵시설을 만들고 있었죠. 거기까지 들어가서 폭격을 한 작전인데 이때 자 시리아의 비밀 원자력 시설을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공습을 해서 파괴한 작전입니다. 시리아의 밀집 방공망은 이스라엘의 공습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으며 전자전에 조기에 무력화됐습니다. 이스라엘은 G5라고 하는 전자전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시리아 전역에다 광역 제밍을 걸어가지고 시리아에 아까 봤듯이 그렇게 많은 이 방공 레이더, 방공 미사일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침묵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F-16들이 유유히 시리아를 관통해서 시리아 북동쪽 끝에 있는 지역에 가서 폭격을 하고 다시 터키 쪽으로 해서 돌아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작전을 한 것이죠. 완전히 깔끔하게 지워버렸어요. 이렇게. 제가 신의교대 군사TV에서 항공전 지금 시리즈를 계속 일요일마다 해드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작전명 소프트 멜로디 해드렸죠. 제가 지금 링크를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꼭 클릭해 보십시오. 정말 이스라엘 공군이 얼마나 잘 싸웠는지 이 작전명 소프트 멜로디 또 그 이전에 또 이라크를 때렸던 작전명 오페라 뭐 그러면서 지금 제가 계속 항공전을 신의균의 군사TV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스텔스기가 아닌데도 아까 그 많은 시리아의 그 많은 방공무기를 전자전 한 방에 그냥 전부 다 침묵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1950년대, 60년대 이럴 때 만들었던 이 레이더 시스템들이 요즘 21세기에 만든 이 전자전 공격 이 능력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무방비 상태인 겁니다.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최근에 도입했던 S-300 이런 것도 있고 지금은 러시아가 S-400을 갖다 놨어요. 가장 최신형 미사일이라고 하는 S-400을 갖다 놨어요. 미국이 사드보다 더 좋다. 이렇게 지금 자기네들은 자랑하고 있는데 스펙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이런 전자전 한 방에 다 침묵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북한은 그러면 어떠냐? 시리아보다 훨씬 더 낙후되고 덜 조밀합니다. 자, 이 원 한번 보십시오. 덜 조밀하죠? 시리아 아까 다마스쿠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마스쿠스. 이렇게 조밀합니다. 이걸 이스라엘 F-16들이 들어가서 때려버리고 있습니다. 스텔스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북한 이렇습니다. 뭔가 좀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비하면 헐렁하죠. 북한은 원산에 SA-5 하나, 그리고 황해남도에 SA-5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교대로 켭니다. 뭐 24시간 다 켜놓을 수 없으니까 하나 켜놨다가 요거 끄면 또 하나 켜고, 또 이렇게 교대로 켜놓고 있는데, 이렇게 시리아는 SA-5 5개, 그리고 S-300 2개, 이렇게 해서 중첩 방공망을, 장거리 방공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북한은 그냥 SA-5 2개, 그리고 시리아는 SA-2, 빨간색 원이죠? 45km짜리 이걸 37개입니까? 그렇게 쫙 깔아놨는데, 여기는 이제 46개예요. 46개에서 저 한경북도까지 듬성듬성 이렇게 해놓고, 휴전선 근방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해안선, 또 영변지역, 평양, 이렇게 이제 다 북한 거의 전역을 다 이렇게 둘러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양과 영변지역에 단거리 미사일 35km짜리죠. SA-3,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10개 포대를 평양과 영변에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다마스쿠스의 밀집도와 비하면 상대가 안 되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초반에 만든 거예요. 전자전 한 방에 그냥 다 침묵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터키가 하는 거 보면 전자전도 필요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스텔스기가 들어가면 전자전이고 뭐고 다 필요 없죠. 그래서 가장 초창기형 스텔스기였던 F-117, 그 조종사가 평양에 들어갔었다라는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야, 평양에 어떻게 들어갈까? 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 주변국 또 다른 나라의 방공 무기를 한 번도 보지 않고 그냥 북한은 이럴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인터넷에서 누가 그렇게 적어놨으니까 그거 막연하게 다 그래 맞아, 거기에 대한 반박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반박을 안 하죠. 그래서 평양은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방공망이다, 가장 조밀한 방공망이다, 이런 말을 정말인 것처럼 다들 알고 있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군인들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성능은 정말 거의 뭐 원시적인 그런 방공 시스템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방공망은 저공비행도, 전자전도 필요 없었습니다. 보여준 게 있었죠. 바로 2017년 그때 화염과 분노 하던 그 시절에 미국이 한번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공격편대군이 북방 한계선을 월선에서 무력 시위를 했었는데, 자, 괌에서 출격한 B-1B 폭격기 2대와 오키나와에서 출격한 F-15C 전투기 6대를 중심으로 탐색 구조기와 공중급유기, 헬기 등 30여 대의 지원 전력 등 40여 대의 공격편대군이 야간에 NLL을 넘어서 풍계리 인근까지 접근했으나 북한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틀 후에 미군 발표를 통해 이를 알게 됐습니다. 미군이 이렇게 북한 좀 겁 좀 먹으라고 했는데 북한이 몰라요. 모르면은 작전을 이렇게 돈 들여서 작전한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놈들이 정말 모르나 해서 봤더니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발표했습니다. 우리 갔다 왔다고. 이 전력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 헬기까지 가서 공중급유기까지 가고 이렇게 해서 갔다 왔는데, 갔다 왔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제가 그때 채널A 뉴스탑10 출연해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스트라이크 패키지 공격 편대군이다. 헬기는 이제 조종사가 만약에 격추되면 그 조종사를 구하기 위한 그 용도로 가는 그런 헬기들이죠. 이제 이런 것이다. 그런데 지금 북한 몰랐다. 이렇게 제가 그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 큰일 났다 해가지고 긴급하게 원산에다가 원산 갈마 비행장에 전투기 10대를 막 전개를 시켰어요. 근데 이미 다 끝났죠. 그래서 북한이 이 정도 능력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양의 또 북한의 이런 방공망을 제압하기 위해서 개전 초기에 미군이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공망 제압, 이 시드 작전을 저 제주도 남쪽에서 그냥 미사일 쏴가지고 한 번에 하루도 안 걸려서 한나절 만에 이걸 전부 다 파괴시켜버리죠. 전면전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전투기들이 마음대로 북한에 들어가서 타격작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군이 만들어 버리는데, 저는 요즘 터키가 저렇게 하는 걸 봐서 굳이 물론 안전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안 해도 지금 딱히 겁나지도 않는 그런 무기들이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소프트 벨로디 작전이나 이런 걸 하는 걸 봤을 때
그 소프트 멜로디 작전을 했던 지역은 이 북한으로 치면 거의 뭐 함경북도의 끝이에요. 여기까지 쫙 또 이렇게 거의 영토를 관통해서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G5 전자전기 그 한 방에 이 시리아 전역에 있는 방공망이 그냥 전부 침묵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전자전기 빨리 도입해야 됩니다. 지금 공군들 말이죠. 무슨 C-17 수송기 이런 대형 수송기 도입한다. 이런 정말 정신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지금 장갑차 싣고 어디 가겠습니까? 거기 실을 수 있는 장갑차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전략수송. 전략수송을 어디 하겠다는 겁니까? C-17 수송기 4대 사가지고 그럼 장갑차 4대 짓고 어디 가서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정말 정신 나간 소리들이죠. 그냥 공군에 있는 그 수송기 부대들이 니들 전투기들만 좋은 거 사고 우리도 좀 좋은 거 좀 사줘 해가지고 그 몫으로 수송기 부대 몫을 올리니까 그래 니들도 그래 좋은 거 사야지 해가지고 나눠먹기 하고 있는 이따위 짓거리 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반말해서. 그래서 그런 현실적이지 못한데 우리 상황하고 맞지 않은데 돈 쓰지 말고 전자전기 도입해야 됩니다. 전자전기. 이스라엘 보지 않습니까? 전자전기 도입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전자전기 없어도 모르는데 그런데 전자전기가 없지 않지요. 우리는 없지만 미국은 바글바글하죠. 여기 이제 일본 혼슈 최남단 이와쿠니 여기에 141대대가 있습니다. 이 141대대는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에 탑재하는 그 전담 전자전 부대예요. 그리고 이와 별도로 미자와 혼슈 북쪽에 있는 이 미자와 기지에 138대대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미 해군하고 전혀 관계없이 미 공군을 지원하는 부대예요. 이 미자와 기지에 역시 미국의 F-16 전투기들이 또 주둔하고 있는데 이 F-16이 북한의 시드 작전, 북한의 방공망을 때리는 이 전담 임무를 가지고 있는 F-16들이거든요. 이걸 지원해서 하기 위해서 이 미자와 기지에 EA-18G 그라울러 전자전 부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바글바글하죠. 그래서 이거 한 두세 대만 들어가면 북한 그냥 이스라엘이 시리아에게 소프트 멜로디 작전을 했던 것처럼 완전히 침묵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보면 참 부럽죠. 우리도 빨리 전자전기 도입해야 됩니다. 공군 엉뚱하게 전략수송기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진짜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당신들 자꾸 그러면. 자, 그래서 못 때리는 것이 아니라 안 때리는 겁니다. 북한 정신 차리고 빨리 협상장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정말 살 길은 한국에게 말을 해서 돈 좀 달라고 해가지고 미국에게 부탁하는 거죠. 그리고 어린 시절 보냈던 스위스 경치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부인 그리고 딸2 아들 하나 데리고 가서 편안하게 거기서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당신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인민들 자유와 굶주리지 않는 그런 나라로 만드는데 그렇게 해서 일조하기 바랍니다. 못 때리는 게 아니라 안 때리는 겁니다. 내가 분석해봤더니 우리도 마음먹으면 때릴 수 있다. 그렇지만은 마음 안 먹겠지만 우리도 마음 먹으면 때릴 수 있다. 라는 정도입니다. 북한 방공망 정말 허접의 극치다. 라는 것을 시리아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